많은 남자분들이 여자를 만나다 보면은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나는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남자를 좋아해. 나를 재밌게 해주는 남자가 내 이상형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여성과의 만남을 한번 복귀해보세요. 매 순간 여자의 문을 열어주고자 노력을 하고 여자를 재밌게 해주려고 온갖 열정을 쏟아부었을 겁니다. 여자가 좋아할 만한 레스토랑을 예약을 하고 여자가 좋아하는 카페를 데려가면서 여자가 와 오빠 여기 어디야? 진짜 분위기 죽인다 라고 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나 오늘 진짜 센스 죽였다 라는 도파민이 돌기도 하죠. 그리고 여자가 집에 택시 타고 가면서 여러분들은 택시 번호판을 찍어서 여자한테 카톡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와 지연이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나를 좋아하겠지 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여자분은 여러분이 불러준 택시를 타고 다른 나쁜 남자를 만나러 갑니다. 오빠 오늘 잘 먹었어? 라는 무성의한 카톡을 끝으로요. 정말 답답해서 미칠 노릇이죠. 저 또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분이 적극적인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보기도 해봤고, 그리고 여자가 내 편이 되어주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24시간 여자의 입장에만 공감하고자 노력을 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그저 관계 해지였어요. 답답한 나머지 여자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그런 남자를 좋아한다고 했어. 하지만 내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왜 싫어해? 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몰랐어요. 어떤 걸 몰랐냐면은 여자의 말대로 행동하면은 관계는 필패다 라는 사실을 몰랐다고요. 왜 몰랐냐면은 그 당시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여자가 시키는 말대로만 하세요. 여자가 좋아하는 이상형에 속하세요. 그러면은 관계는 잘 풀립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지금에서야 여자의 말대로 하면은 관계가 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접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속고 있어요. 여자가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저 감정의 흐름대로 하는 말을 듣고 나서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영상 제법 길지만 이 영상을 꾸준히 잘 보시면, 끝까지 보시면은 왜 여자의 말대로 했을 때 관계는 말아먹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심리학적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첫 번째 불편한 진실, 여자의 이상형은 고정값이 아니다. 여러분, 나는 솔로와 같은 리얼 연애 프로를 보더라도 여자들의 이상형이 수시로 변한다 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여자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흡연하는 남자를 만날 수가 없다 라고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흡연을 한다 라는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태세 전환해버리죠. 어떻게? 아이, 필수도 있죠. 그냥 그거는 사람마다 기호가 다른 건데 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여자분이 자기소개에서 나만 바라봐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착한 남자를 좋아한다 라고 말을 했지만 막상 그 여자분들이 1대1 데이트 신청하는 것은 나를 헷갈리게 하는 나쁜 남자한테 데이트를 신청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자가 나빠서? 여자가 거짓말쟁이라서? 그렇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전 국민이 보는 프로그램 앞에서 나는 담배 피우는 남자를 싫어합니다 라고 해야지만 내가 건전한 여자로서 비춰질 것이고, 나는 나만 바라봐주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만 참하고 다소곳한 이미지가 형성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물어보는 오빠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 오빠 결혼 준비됐어? 라는 것에 연설을 하듯이 그 여자 앞에서 낭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그 여자의 무기를 박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조금 재밌는 이야기인데, 남자 7점이 있고 여자 7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나 남자 7점 혼자만 일방적으로 그 여자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진화 심리학적인 오류인 클루즈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소리냐면은, 우리가 한번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선사시대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느긋하게 알아갈 여유가 존재하지 않았죠. 언제 전쟁이 발생할지 모르고 전염병이 또 돌아서 내가 언제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를 느긋하게 알아가면은 번식에 실패했어요. 차라리 여자의 조그만한 신호도 확대 해석을 해서 그 여자한테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해야지만 번식에 성공을 했겠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번식에 성공한 매우 급한 조상들의 후손일 뿐이겠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지나치게 안정화되어 있지만 우리의 뇌 자체가 선사시대에 머물고 있어가지고 여자가 조금만 튕겨도 이 여자한테 버림받겠다 라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그 여자가 답장을 조금만 늦게 해도 불안해서 미쳐버리는 겁니다. 여자는 이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러한 속도의 차이를 무기로서 사용을 하기도 하죠. 잡힐 듯 말 듯 밀당을 하면서 애간장을 태우면 남자의 시야가 좁아지면서 여자한테 집착을 하게 되고, 간절함이 커져버린 나머지 여자가 어떤 것을 요구를 하든 다 들어져 버리는 호구로 전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정확히 남자를 보고 재미없다 하면서 더는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방생하기에 이르죠. 이러한 진화 심리학적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인식이 필요한데요.
바로 감정을 배제하고 이익을 고려해보는 겁니다. 정확히 말을 하자면은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여자가 내 애간장을 잘 태워서 나한테 밀당을 해서 내 승부욕을 자극을 해서 이 여자한테 집착을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시면은 내 행동이 지금 얼마큼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지 여러분이 파악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로 아셔야 될 불편한 진실은 여자분은 편안함에 끌리기보다는 그냥 매력에 끌립니다. 편안함과 매력은 정비례하는 것이 꼭 아니다 라고 아실 필요가 있어요. 남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여자를 재밌기만 해주고 여자를 편하게만 만들어주면은 잘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착각을 해버리시는데 여자분들이 그렇게 편안함만 쫓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자분이 편안한 감정만을 추구한다면은 과연 숨이 꽉 막히는 보정 속옷을 입을 것이고 발목이 아파 죽겠는데 하이힐을 신을 것이고 굳이 집 앞에 호프집을 두고 1시간, 1시간 반 걸리는 강남에까지 가서 술을 마시고자 할까요? 여자분들은 남자한테 매력이 존재한다면은 그까지 불편함은 얼마든지 감수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자를 편하게 해야 돼, 여자한테 어색함을 없애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여러분은 편안함의 노예로 전락을 해버린 것이겠죠. 여러분, 오래가는 커플을 보세요. 5년, 6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오래가는 커플들이 그저 편하기만 해서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 편안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선을 넘는 순간 얼마든지 정리를 당할 수 있다 라는 불편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연탄 불고기 맛집이 있어요. 그런데 한 테이블의 손님이 굉장히 가게를 덥다라고 인지하고 있어요. 아, 더워 이러고 있는 순간 사장님이 그것을 보고 나서 더우세요? 아, 그러면 연탄 빼드릴게요 라고 하고 모든 테이블에서 연탄을 빼는 순간 어떻게 되죠? 가게는 망해버리겠죠. 마찬가지예요. 편안함에 속임수에 빠진 나머지 내 고유의 매력을 상실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망해버린 맛집 꼴이 되어버릴 겁니다. 여자분이 어색하면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그 여자분은 그냥 누굴 만나든 간에 어색해하는 여자일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할애하지 말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 불편한 진실, 남자만이 자기가 한 실수에 큰 의미 부여를 한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자잘하게 여러분이 한 실수에 의미 부여를 크게 하지 않아요. 많은 수강생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자기가 정말 예쁜 여성과 술을 마셨는데 조그마한 실수를 내서 여자가 연락을 안 해주는 것 같다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어보면은 그 실수가 남자의 매력 지수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남자 혼자서 확대 해석을 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제가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남자분이 키가 큰 여자를 좋아해요. 제 수강생분이. 그런데 키가 작은 여자랑 애프터를 하다가 이상형에 관해서 말이 나온 겁니다. 남자분은 말을 했죠. 나는 키 크고 여성성 넘치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하는 말이 아, 오빠 그래? 나 진짜 실망이다 라고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 수강생은 패닉이 와버린 나머지 사실 내가 옛날에는 키가 큰 걸 좋아했지만 지금은 키가 작은 걸 좋아해 너처럼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자분이 진짜 상처를 받아서 진짜 실망해서 오빠 실망이야 키 큰 거 좋아해?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대화의 맥락상 여자 입장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이겠죠. 자기가 키가 작은데 키가 큰 걸 좋아한다는 남자한테 오빠 키 큰 걸 좋아해? 내가 작으니까 앞으로 최선 다해볼게 라고 말을 해주는 천사 같은 여자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고수분들은 이렇게 대처하겠죠. 에이 지연아 왜 삐져? 너가 키가 작지만 키가 큰 여자보다 훨씬 더 매력 있잖아. 나는 그 매력을 알아보고 있는데 너 몰랐어? 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대처한다 이 말이죠. 여자분들은 남자가 작은 실수했다고 너 탈락 이러지 않아요. 남자의 작은 실수 하나에 탈락 버튼이 눌린다면은 대한민국에 애초에 커플은 한 커플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것은 조그마한 실수가 원인으로서 작용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자체가 매력이 없는 거죠. 내가 실수한 게 아닐까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매력을 좀먹는 것이라고요. 마지막으로 뼈아프지만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여자한테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런 남자분들이 꼭 계시는데 애프터를 한 번 하고 나서 그 여성과 썸 탄다, 우리 잘 될 각이다 이렇게 혼자만 인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자가 술자리에서 11시 이후에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남자분들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요. 그래서 유튜브에 연락 안 되는 여자를 컨트롤하는 방법 이런 거에 관해서 찾아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성에 관해서 교육하는 강사가 이렇게 알려주네요. 여자가 연락이 안 되세요? 그럴 땐 여자를 지배하고 통제하세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음 애프터에 여자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연아, 너 앞으로 술자리에 가서 나한테 연락 꼭 해. 안 해주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하니까 여자분이 무서운 나머지 오빠 알았어 미안해. 연락 꼭 해줄게. 라고 말을 하네요. 남자분은 그 순간 기뻐요. 자기의 멘트가 여자한테 먹힌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여자는 집에 가서 어떻게 하죠? 오빠 좀 부담스러운데 연락 그만하자. 오빠 좋은 사람이니까 더 좋은 여자를 찾아봐. 이렇게 말을 할 뿐입니다. 그런 남자분은 멘붕이 와서 강사를 욕하고 여자 혐오에 빠지게 되죠. 여자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분들한테 올바른 길을 알려드릴 뿐입니다. 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자는 단 한 번 남자를 만났을 뿐이죠. 그 여자의 증거 집단에 남자가 수두룩합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남자 중에서 후보 3번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여러분한테 남자친구라는 역할 부여, 의미 부여를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 여기서 남자친구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여자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겠죠. 친구랑 밥 먹고 나서 헤어졌어요. 근데 친구가 철수야 집에 잘 들어갔니? 고마웠어 라고 선톡을 안 했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삐지고 친구를 통제하려고 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왜 여자한테만 그렇게 행동을 하고자 할까요? 바로 그 여자한테 과하게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자는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의미 부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여자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 원인을 자세히 파헤쳐 보면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남자 혼자 서운한 감정을 무척이나 느끼고 있다고요. 여러분 혼자 기싸움하고 감정 소비를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여자분은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쇼츠를 보면서 혼자 낄낄대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아프셨겠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지만 여러분은 호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도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많은 수강생들을 보면서 실제 사례를 토대로 여러분에게 조언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오를 받아들이고 실수를 인정하는 것, 이게 진짜 상남자의 표본이 아닐까요? 많은 남자분들은 자기의 실수를 감추기에 급급하시거든요. 오늘 제 얘기 중에서 하나라도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은 화를 내기보다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여자의 말을 일방적으로 믿기보단 여자의 행동과 정황들을 믿겠다 라고요.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은 끝까지 완주했다면은 여러분은 진짜 뭘 해도 되실 분들입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